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입니다. 자, 125회 발송배정 기술사 출제 경향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죠. 올해 3번의 시험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합격자가 12분이 나오셨을 겁니다. 건축전개에서 11분이 합격을 하셨고요. 전체적으로는 3번의 시험 다 한 회에 10명 정도 합격자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이 어려웠을 때도 있었고 상당히 쉽게 이번 시험처럼 평이하게 출제된 회차도 있었습니다. 어렵거나 쉽거나 상관없이 합격자의 인원은 거의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올해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의 합격자 배출된 그 인원을 확인해 보시면 아주 특수한 케이스 말고는요, 1년에 15명, 그 전에 1년에 시험이 2번 있었을 때는 15명에서 많이 배출이 되면 20명, 3번으로 늘어났을 때에는 한 30명 정도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당 10분 정도가 합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평균적인 어떤 합격자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이 시험 자체가 상대평가라는 것이고요. 문제가 어렵든지 쉽든지 간에 뭐 내가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내가 시험을 좀 못 봤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운 시험이면 어려운 시험 나름대로, 쉬운 시험이면 쉬운 시험 나름대로 다른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분석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예전서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서가 중요하다. 기본서를 확실히 공부하시고, 여기서 벗어난 문제들도 있는데 그 문제들은 기본서 외적으로 한 50개 정도의 과제를 선정해서 별도로 준비하시면 그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기본서 플러스 알파 전략이라고 했고요. 60점을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 전략이다. 빠르다고 해서 뭐 한두 달 만에 되는 건 아니고, 발송배정 기술사의 합격률이 2에서 3% 정도, 낮을 때는 1%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에서 3% 정도. 그 정도 안에 들어가려면 100명 중에 3등 안에 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발송배정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응시인원이 한 400명, 5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0점 이상 점수가 나오시는 분들이 계략적으로 한 10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100명 중에서 10등 안에 들려면 10명 중에 1명이 합격하는 거니까 50점 이상 획득한 분들 중에서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사, 발송배정 기술사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평균 한 4년에서 5년 정도 합격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는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보다 더 이제 훨씬 더 길어지는 분들이 많겠죠. 우리가 빠르게 합격한다라는 것은 뭐 이게 한 달, 두 달 만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 평균 합격 연한이 5년이라고 하면 그거보다 한 2배 정도 빨리 합격한다. 그러면 2, 3년 아닙니까? 2, 3년 안에 합격하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경쟁 상대들 간에 2배의 속도로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달리고 많이 공부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수험 범위를 잘 세워야 된다. 즉 전략과 전술을 잘 수립해서 나올 만한 부분에, 또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을 부분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셔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하셔야지만 남들보다, 다른 분들보다 2배, 3배 빨리 갈 수 있다. 2배, 3배 빨리 간다고 해서 뭐 이게 6개월, 1년 안에 끝나는 시험이 아니고, 2배, 3배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2년에서 3년 정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해피한 상태다. 일반적으로는 4년, 5년, 그거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서 플러스 알파 전략에 대해서는요, 지난 124회, 123회, 특히 이제 123회 출제 경향 분석 자료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건 참고적으로 앞에 영상을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에서 50% 이상 출제가 되면 합격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앞에 설명드렸지만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5개에서 16개 정도 기본서에서 출제가 되면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격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31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 31문제 중에 22문제를 선택해서 풀게 되는데, 22문제 중에서
15개에서 17개 정도만 정확하게 또 남들보다 차별화된 어떤 그런 좋은 내용의 답안지를 작성하시게 되면 합격권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했던 어떤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되면 합격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전체 출제 문제에서 50% 정도만 기본서에서 나오게 되면요, 굉장히 좋은 답안지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단, 다른 분들보다 어떻게 됩니까? 잘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남들이 기본서 한 번, 두 번 볼 때 나는 세 번, 네 번, 10번, 20번, 100번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또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각해서 찾아내야 되고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할 때 어떤 구성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시고 또 서브노트라든지 모의고사 답안지도 남들은 한 번 써볼 때 나는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써보게 되면 많이 해보신 분들이 더 집중하신 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기본서에서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출제가 50% 이상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서에서 일반적으로 50% 이상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서를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벗어난 문제를 한 30개에서 많게는 50개 정도 별도 준비해서 가지고 가시면 그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웬만한 회차의 문제들은 잘 푸실 수가 있고 잘 시험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년에 시험이 3번이 있죠. 3번의 시험을 다 잘 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번에서 두 번은 제가 앞에 화면에 띄워드린 것처럼 기본서에서 50% 이상 출제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회차가 나옵니다. 그 회차에 합격하려고 에너지를 집중해서 시간을 집중해서 전략을 세우시고 전술을 세우셔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야지 수험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23회 경향 분석 영상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공부의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번 시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번 시험은요, 특이사항을 제가 정리해서 올려놨고요. 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출제 분포에 대해서도 제가 앞에 이제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송배전공학 중요하죠. 36%가 출제가 됐고요. 발전공학은 16%, 그 다음에 전력계통공학 16% 출제됐습니다. 전력계통의 출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전력계통공학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기술사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사 문제는요, 한 문제당 25분이라는 시간 동안 3페이지 정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어떤 논문 수준이라든지 굉장히 난해한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 25분 안에 그 부분을 정리해서 답안지를 쓴다라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는 제외시키시고 제가 강의한 범위 내에서 전력계통공학은 거의 90%, 99%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하셔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뭐 총론, 뭐 규정, 감리 이런 쪽의 부분인데 여기는 뭐 정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요소를 묻는 것이 아니고 뭐 총론적인 거, 뭐 전체적인 뭐 기술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고 또 요번에 규정에서 특히 이제 KC 규정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발송배정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기술 기준이라든지 뭐 내성 규정이라든지 법규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는 많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기술적인 요소와 연관성 있는 부분들은 내지만 딱 잘라서 뭐 몇 조 몇 항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작년부터 이제 시작해서 올해 KC 규정이 도입이 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전기에서는 매회 2문제에서 3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 발송배정 기술사도 마찬가지로 이 KC 규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설계할 때 현장에서는 발송배전이나 건축전기나 거의 가리지 않고 동일한 전기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KC 규정과 관련해서는 요번에 이제 한 문제가 나왔고요. 2022년도에도 뭐 매회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체적인 맥은 좀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향과 관련돼서는 너무 많이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출제 비중 자체가 높지가 않습니다. 또 신경향과 관련된 어떤 이슈화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은 단편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전기의 어떤 핵심적인 기술과 그렇게 연관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기의 기본이 되는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신경향이나 뭐 시사성 이슈나 이런 어떤 그 논제들이 만들어지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들이 뭐 변압기라든지 우리가 자주 쓰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하고 이렇게 접목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가게 되면 외우기도 힘들고 다른 쪽에 응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이게 뭔가 믹스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제한해서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파 50이라는 여지를 둔 것이 여기에 뭐 규정이라든지 감리라든지 뭐 총론, 신경향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인데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아닌 그런 내용들을 한 3, 40개 정도 추려서 가지고 가시면 거기서 웬만큼이 해결이 되거든요. 자, 뭐 2, 30개 혹은 50개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 알파적인 요소에서 추가적인 요소에서 한 50개 정도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거기서 한 30개 정도 나와야지. 한 10개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요. 기본이 되는 한 200개 과제에서 한 50% 정도 출제가 되고 내가 별도로 준비한 알파 50에서 많으면 한 두 문제 정도 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거의 그 정도 수준이면 답안지만 잘 구성하신다면 합격 권한에 충분히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 품질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계산 문제가 요번에 두 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는 기본서의 고장 계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선 지락 시에 그 고장점에 저항이 들어갔을 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게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전압 변동률을 계산하는 문제는 공식은 되게 쉬워요. 근데 그 안에 검토해야 될 함정 같은 것들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시험장에서 찾아내는 건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시험 전에 반복 숙달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거기에 함정들이 뭐가 있다는 걸 금방 찾아서 답안지를 작성하실 수가 있을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부분까지 다 추려가지고 정확하게 그 답을 구하기가 저는 거의 뭐 힘들지 않았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산의 과정이라든지 그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25점짜리로 내기엔 너무 과한 문제다. 보통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25점짜리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한 페이지 반 정도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그 분량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계산 문제는 공식 자체는 쉬웠지만 내용은 풀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요거는 뭐 해설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그것까지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기초이론에 대한 문제는 많이 안 나왔죠. 뭐 항상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이론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갈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기초이론을 정확하게 공부하시려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기본서 3권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뭐 자기학도 있고 전기기기도 있고 회로 이론도 있는데 각각의 과목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사 공부할 때 사지선다형으로 객관식으로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에 대응해서 그 모든 과목들을 다 공부하기에는 어렵진 않은데 물론 이제 기사도 어렵지만 기술사에서는 뭐 그런 어떤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마시고 기술사를 공부하는데 필요로 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추려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 주기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추려서 정리해가지고 요약해서 가지고 가시면 되고 뭐 정확하게 알진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기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뭐 간단한 그런 공식들, 이론들 이런 정도만 준비를 하시면 기술사 준비하는 데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 기초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죠. 뭐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뭐 기술사의 기본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자료들은 좀 추려서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회차의 특이사항으로는요, 기본서에서 2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대단히 많이 나왔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31문제 중에 우리가 몇 문제를 풉니까? 22문제를 선택해서 풉니다. 그럼 24문제가 기본서에서 나왔다라는 건 기본서에서 다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본서에 충실하라고 항상 강조를 드린 겁니다. 어떤 회차는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어떤 회차는 쉽게 나올 때도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회차에 맞춰가지고 공부하려면요. 기본서를 공부하는 노력의 2배, 3배 혹은 10배 가까이 시간을 투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기본서만 하기도 어려운데 그거에 10배 되는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뭐 기술사 공부만 한 20년 하자는 얘기죠. 그건 의미가 없어요. 20년 걸려서 공부하는 건 너무 과하다. 한 2년에서 3년 정도 안에
끝내려고 딱 목표를 정하면요. 쓸데없는 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송배전공학 보니까 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중요한 과목이요. 26%. 그 다음에 발전공학 7문제, 전력계통공학 4문제, 용어해설집에서 5문제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계산 증명 문제가 각각 1문제씩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일선 지락 전류를 증명하는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었던 거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을 계산하는 요 계산 문제는요, 공식은 쉬운데 풀이한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한 답을 쓰기는 쉽지 않았다. 500명이 시험을 보셨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정말 풀이 과정서부터 정답까지 정확하게 푸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3명이 안 됐을 것 같아요. 3명도 많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KC 규정은 올해 새롭게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었고요.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고,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도 해설 자료 올려놨는데, 그걸 보시면서 어디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전기에서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영역에서도 나올 거고요. 발송배전도 역시나 제가 찍어드린 그 부분에서 나왔는데,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대비해서 나오는 비중은 한 10분의 1 정도, 건축전기에서 10개가 나오면 발송배전에서는 KC에서 1개 정도 나오니까 그 정도 비중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특이사항까지 들으셨다고 하면 전체적인 맥락은 다 잡으신 거예요. 잡으셨고요. 제가 이제 각각의 해설 자료로 들어가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기본서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사용하는 엑셀 자료를 보고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송배전공학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 발전기초, 뭐 그 다음에 기타 총론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한 뭐 5가지 영역 정도로 나누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모든 문제들을 기본서, 송전공학,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의 목차에 맞춰가지고 모든 문제를 이렇게 배분을 했어요. 자, 왜 이렇게 하는 게 좋냐면 뭔가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지 에너지가 응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본으로 뭔가를 어떤 규율이나 규칙이나 공부 방법을 정했다. 기본서를 정했다고 하면 모든 것들은 이 기본에 맞춰서 순서를 재정립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뭔가 체계적으로 돌아가요. 공부도 체계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서 루틴화 시키면 뭔가 처음에는 규칙에 의해서 공부하다가 이 규칙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습관이 되게 되면요. 효율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게 뭐 영어 공부하는 거고 좀 비슷해요. 영어 공부도 자꾸 공부하면서 이거를 내가 습관화 시키고 계속 음성을 들으면서 귀가 열리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입으로 나오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을 배우고 쓰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기술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뭔가를 하나의 틀에 맞춰서 이 안에다가 다 규칙적으로 배열을 하고 이걸 반복해서 연습하시면서 내 몸에 배서 이게 자연스럽게 습관화되게끔 만들어주면 공부가 굉장히 재밌어지면서도 힘들지 않고 또 효과도 굉장히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강의는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분석 자료도 기본서에 맞춰서 다 데이터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 자, 여기 보시면, 요 약간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푸른빛깔의 색깔이 지난 10년 동안의 출제 경향을 분석한 거고요. 이 노란색은 이제 요번 회차 한 회분에 대한 거죠. 보시면 전체의 흐름이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큰 흐름이 바뀌진 않아요. 물론 이제 3번의 시험 혹은 10번의 시험 중에서는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이 흐름에서 벗어나서 갑자기 이 부분이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지나가는 회차입니다. 요게 지나가면 2달 뒤에 또 시험이 거의 2달에서 3달 간격으로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지나가면 다음 시험에는 다시 일반화된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이런 형태로 준비하시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서를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떤 그 출제된 문제에 대응해서 기술사 답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때 시간적인 부분이나 뭐 어떤 노력에 투자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요, 여기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문제를 가지고 갈 거다라고 하면 송배전 공학에서 전체적으로 50%, 요번에 35%가 출제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50%가 출제가 됐으니까 50%의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고요. 요걸 다시 3년 단위로 끊게 되면 요게 좀 떨어질 겁니다. 한 40%, 35에서 40% 정도로 이제 약간 좀 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문제의 수라든지 100문제를 선정하게 되면 뭐 35%의 시간 혹은 35문제의 과제를 여기다 선정하는 거고요. 발전공학엔 16개. 그 다음에 전력계통공학에는 뭐 16, 8%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0%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0이라는 10개라는 과제 혹은 10시간, 100시간을 공부한다면 10시간이라는 시간 여기다 투자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신경영이나 이런 쪽은 뭐 6에서 3%니까 뭐 3%라고 하면 전체 문제의 3% 정도,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3% 정도만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전체의 그 실력이 고르게 올라가면서 합격하는 거지, 내가 나는 전력 품질이나 뭐 감리나 이런 쪽에 강해, 계산 문제 강해, 이것만 집중적으로 해서 80%의 시간을 여기다 투자하고 여기 20%만 투자한다라고 하면 합격할 수가 없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시라는 거. 이게 전략 수립하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나머지 기타 등등 여기 해당되는 거 50%를 그러니까 50이죠. 알파 50이죠. 알파 50에 해당되는 요 부분에 이렇게 투자하시고 여기에 70에서 80% 시간을 집중적으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셔서 실력을 향상시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이 잘 되면요. 이 부분이 잘 되면 공부하는 분량은, 교재 분량은 여기나 여기나 비슷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 기초가 잘 다져지게 되면요. 이 부분을 공부하는 데는 여기에 들인 노력의 10%만 들여도 이 부분이 그냥 흡수가 됩니다.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자, 전체적인 어떤 전략적인 부분, 공부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교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3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13문제 중에 12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중에서 9문제가 기본서에서 출제가 됐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요거는 용어 해설집에 보면 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CT, 계기용 변성기와 관련해서는 기본서에 있든 없든 항상 준비가, 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블의 허용 전류, 요것도 뭐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서 외적으로 뭐 핵심 과제라는 거 만들어서 이걸 수강하게끔 했고요. 요 부분을 보셨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번에 합격하신 분도, 이타 아카데미에서 합격하신 분도 기본서 계속 보시면서, 이타 아카데미 많은 강좌들이 있거든요. 그 강좌들을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계속 반복해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해외에서 되게 오래 계셨거든요. 중동에서 한 7년 정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해외에서 계속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시고 또 요번에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못하니까 큰 마음을 먹으시고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귀국하셔서 이제 공부하셔서 요번에 합격하셨는데, 기본서를 일단 그 숙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나머지 강의들은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타 아카데미 강의 수강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그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서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빠르게,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반복해서 빨리 보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이런 문제들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잡으실 수가 있는데, 너무 공부의 범위를 이제 국하나 한정 지으면 이런 문제를 잘 쓸 수가 없겠죠. 뭐 제가 기본서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좀 상반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시고 그게 잘 되면 나머지 교재들을 읽는 거는 기본서 읽는 거에 10배 정도 빠르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서에 집중하시고 그게 완성이 되면 주변에 여러 가지 뭐 기술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전력구 종합 감시제어 시스템 용어 해설집에 나온 거 그대로 낸 겁니다. 무구소속도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죠. 기본이죠. 당연히 잘 써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기력 발전에서 열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것도 뭐 기본서 발전공학에 나온 거고, 경제적인 전압 산정, 송배전공학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K시 규정, 요거는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영상에서도, 유튜브 영상에도 말씀드린 거고, 우리 이타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강의 컨텐츠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TNCS라는 이 접지 방식이 KC 규정을 모르면 쓸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요거는 뭐 예전부터 20년 전서부터 도입이 돼서 계속 기출 문제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KC 규정을 몰랐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 그 다음에 배전선로의 손실 감소 대책. 자, 이것도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출제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GIP 모델에서 이것만 봐서는 이게 뭐 신경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요, 전력 계통에 나와 있는 부하 응답 모델을 그대로 낸 거고 용어를 살짝 바꾼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아요. 내가 아는 문제인데 용어만 바꾸면 완전히 틀린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기출문제 분석하시고 계속 공부하고 생각하다 보면 이 문제가 부하 응답 모델이라는 것이 GIP 모델이라고 이렇게 살짝 바꿔서도 문제가 되네. 이런 것들을 간파하시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부를 보는 어떤 감각, 센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자, 공부하다 보면 이런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 신뢰도 품질. 요것도요,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송부회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요. 스타트콤 SVC 비교도 용어 해설집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전력계통의 연계운전 시 주파수 제어 방식, 전력계통공학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열세 문제 중에서 우리가 10문제를 선택해서 푸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한 7개에서 8문제 정도만 정확하게 잘 쓰자. 잘 쓰는데 어떻게? 남들보다 잘 쓰자. 자, 기본서에서 9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기본서를 한 번 보신 분들보다는 10번, 20번 보신 분이 더 잘 쓰겠죠. 한 번 종에다 답안지에다 옮겨 적으신 분보다는 10번, 20번 고쳐서 적으신 분들이 훨씬 더 좋은 구성, 훨씬 더 이쁘게 답안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기본서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 문제당 6점만 받으면 합격 점수 60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잘 쓰게 되면 한 7점 정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내가 모르는 문제 3문제를 선택해서 쓰는데 잘 못 썼기 때문에 10점 만점에서 한 4점 정도 받았다. 그러면 합격하는데 2점씩 해서 3문제니까 곱하기 3하면 6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7문제를 1점씩 더 받으면 7점이 오버가 된 거니까 1점이 남죠. 이렇게 되면 60점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는 답안지가 고르게 평이하게 10문제를 다 잘 쓰는 것보다 이렇게 특징적으로 7, 8개를 확 잘 쓰고 나머지 좀 부족하게 쓴 답안지가 훨씬 더 좋게 보여요. 사실은 채점하다 보면. 자, 제가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LOLP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이런 형태 문제들이 자주 나왔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거의 한 15년, 20년 만에 나온 문제인데 요거는 우리 기본서에는 없고요. 전력기술 용어 해설집이라고 해서 이 용어 해설집이 한전에서 출간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신기술에서 이제 대행해서 출간한 책에 나와 있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설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렵진 않은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데 다른 기본적인 내용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응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안 외워져요. 이런 게 한 10개 정도 있으면 내가 외워야 될 게만 1000가지가 되는데 이런 게 10개가 더 추가가 되면 잘 안 외워집니다. 내가 가져가는 게 한 가지인데 한 개를 더 외우는 건 쉽지만 내가 외울 게 1000개인데 그 1000개에서 한두 가지 더 추가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합격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돌려줘야 되니까.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이런 문제는 안 풀어도 된다. 기본서에 충실하셨다고 하면.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해드렸습니다. 자, 2교시 문제 보겠습니다. 2교시 문제도 선택할 수 있는 게 4문제 정도 됐었다. 자, 1번하고 4번하고 6번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특히 온 예제가 그대로 출제가 된 거고요. 요거는 지지난 123회인가의 문제가 똑같이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예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역률 개선 효과 기본서에 있는 거 쓰시면 되고요. 동기발전기 병렬운전은 뭐 기본서에는 없지만 발전 기초의 핵심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요런 문제들은 뭐 자주 나오지 않더라도 기본서에 없더라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발송배정 기술사 공부하시면서 발전기의 병렬운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문제 정도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변전소와 관련해서 이것도 기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뺐냐면요. 이게 정보통신적인 요소가 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외우면 쓸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기적인 어떤 전통적인 그런 내용하고 좀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외워서 쓰기가 정확한 답을 쓰기가 쉽진 않았을 겁니다. 기본서 중에서도 외곽에 아주 코너에 있는 문제이거든요. 뭐 저라면 앞에 있는 4문제를 선택하고 이 문제는 안 썼을 거예요. 그다음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이제 그 사용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요게 용어 해설집에도 일부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요거는 별도로 자료를 좀 수집해서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정확하게 답을 쓸 수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사성 이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기술은 아니에요. 케이블 쓰는 거니까 신기술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풍력 발전소의 어떤 해양 풍력의 어떤 사업들이 지금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그 사용량의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해저 케이블을 연결해서 가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교류 해저 케이블을 쓰는 거죠. 우리가 HVDC는 적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HVAC 잘 쓰지 않으니까 제가 입에 딱 와닿지는 않는데 이런 쪽의 문제들도 앞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알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시사성 이슈, 뭐 신기술, 신경향 이런 것들을 한 20가지 정도 추려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가지는 발송 배전과 유사 분야의 내용이 있거든요. 건축 전기, 전기 안전, 전기 응용에서 최근 1년 동안 나온 문제 중에서 발송 배전 기술사에 해당되는 문제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거의 50% 이상의 확률, 높게는 90%까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추려서 50개 정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본인의 취향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나온다라고 해서 제가 찍어드려도 그 적중 확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10개 찍어드리면 많으면 한 3개 정도. 그것도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본인이 한 20개 정도 선정해서 그 중에서 요번 시험에 한두 개 정도 걸리면 좋다. 요번에 안 나오면 또 이제 그 안에서 그 다음 회차 또 그 다음 회차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20개 정도 맞춰서 가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3교시 6문제 중에서 5문제 출제가 가능했고요. 이 5문제가 전부 다 기본서에서 그대로 나오거나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활용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에 있는 여기 예제, 이 예제를 그대로 뽑아가지고 잘 구성하시면 충분히 여기에 맞는 답을 쓰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도 기본서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예비력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도 용어 해설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은 답을 작성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대책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발전공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제한 겁니다. 그 다음에 PV 곡선, 그 다음에 P델타 곡선인데 여기 지금 델타가 빠졌습니다. 델타. 자, 이것도 송배전공학에 있는 내용을 잘 활용하시면 그 다음에 전력계통공학에 있는 내용을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와 관련된 내용은 기본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은 해설서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타 솔루션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서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교재들을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핵심 과제라든지 뭐 건축 전기 중에서 전원 설비, 접지 설비와 관련된 내용,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을 다 수강하실 수 있게끔 오픈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들으셨다고 하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타 아카데미 수강 안 하시는 분들도 기본서를 하시면서 일정 부분 10에서 한 20% 정도 시간을 빼셔가지고 기본서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교재들을 참고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쭉 훑듯이 이렇게 봐주시면 그게 의외로 시간 투자 대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력이 많이 향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 계산. 요거는 계산서, 해설서 보시면 아실 건데 공식은 되게 단순해요. 전압 변동률은 요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P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Q의 사인 세타 이렇게 J는 빼셔도 됩니다. 요거는 저항 강화율, 요거는 리액턴스 강화율이고 요건 역률이고 이건 무효율입니다. 그 다음에 부하가 100% 부하일 때 이렇게 쓰이는데 부하율이 적용이 되면 부하율에 대한 부하를 뭐 20% 쓴다라고 하면 5분의 1이 되는 거고 요 값을 앞에다 곱해줘야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함정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그것만 가지고도 거의 30분 이상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문제 해설서 한번 보시고 요 공식을 적용하는 건데 되게 단순한데 여기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확한 답이 안 나와요. 아마 출제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다 함정을 만들어 놓고 3개 정도 함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이걸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마 판가름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3개 함정을 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찾아내신 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겁니다. 사전에 그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반복해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에요. 그 문제를 처음 봤다라고 하면 이 공식만 갖고서는 25분 안에 그 함정들을 다 찾아내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문제였는데 좋은 문제인데 기술사 문제를 출제하기엔 너무 과했다.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계산 문제를 맞히면 만점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이건요. 계산 문제를 많이 접하다 보면요. 이건 내가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없는지를 스스로가 판단 내리게 돼요. 풀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 과감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자, 보시고요. 마지막 4교시죠. 4교시는 6문제 다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기본서에서 다 출제가 된 겁니다. 자, 요거 발전공학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지락전류 계산하는 거 증명문제 제가 계산 문제 하나, 증명문제 하나 나왔는데 계산 문제는 풀기 어렵다. 증명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GIS 설비와 관련된 거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죠. 송배전공학.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설비 진단법이라든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제가 핵심 과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타 솔루션, 건축정지 설비 솔루션 1의 해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볼 수 있게끔 열어놨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내가 기본이 되는 건 뭐고, 여기서 뭔가 서포트 해줘야 되는 부가적인 건 뭔가를 이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서에 한 70에서 80% 정도 시간을 투자하시고, 나머지 부가적인 부분에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마시되, 뭐 조금 그 양념이 될 수 있는,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시간 배분하셔서 공부하시면, 이런 답안지 쓰실 때 여기까지는 잘 쓰겠는데 이거 못 쓰겠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포츠 네트워크 기본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보호 계정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려면 다른 교재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여기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공부하셔라. 이런 것까지 부가적인 부분까지 공부하기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기본서 3권 플러스 용어 해설지 그것만 집중적으로 파세요. 그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게 완벽하게 되면 부가적인 거는 금방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하셔야 돼요. 기본서가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 게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기본서가 돼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부가적인 부분은 기본서를 공부하시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공부하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초전도 엄청 자주 나오는 거죠. 네, 이것도 다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또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통전압보다 낮을 경우, 높을 경우, 이거 관련해서 전력개통공학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한 겁니다. 자, 전체적인 총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문제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신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번에 아마 1회차 시험이 어려웠을 건데, 첫 번째 시험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인가 두 번째 시험인가. 어쨌든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합격자는 똑같이 10명, 뭐 12명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거의 차이 없이. 쉬운 문제는요, 남들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럼 남들보다 잘 쓴 사람이 합격을 하겠죠. 잘 쓰게 하려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보다 더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써보신 분들이 적게 써보시고 적게 생각하신 분보다 더 좋은 답안지를 쓸 수밖에 없겠죠. 3페이지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3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내용의 질, 수준이 중요한 거죠. 이 수준을 높이려면 범위를 넓히시면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는 가져야죠. 그거는 기본서면 충분하다. 그러면 기본서를 가지고 갈고 닦으셔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신 분이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본서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된 이런 형태에서는요. 다른 거를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서만 선택해도 충분히 22문제를 다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기본서를 한 번이라도 더 본 사람들, 공부를 1년이라도 더 하신 분이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자, 올해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3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이 어렵던 쉽던지 간에 평균적으로 10명 이상은 나왔다는 얘기죠. 기본서에 집중하시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본서 플러스 알파 전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시면 기출문제 다운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게 다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엑셀을 한번 만들어서 정리해 보시면 계략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뭐 5년치 문제 중에서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3번 이상 나온 문제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2번 이상 나온 것도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문제는요. 한 번 나오면 아예 안 나오는 문제는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한 번 나오면 안 나오지만 또 기본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키르요프의 법칙이다라고 하면 키르요프 법칙을 모르고서 우리가 전기공학이라는 걸 공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자주 나오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 이런 것들은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계략적으로 한 200개, 발송 배정 같은 게 많게는 한뭐 250개 유형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그 250개 유형을 가지고 이게 기본서에 어떤 내용을 활용하면 되는구나. 이 부분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내가 좀 보완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건 아무리 제가 설명을 드려도 본인이 직접 해보지 않으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향 분석해 보시고 추려 보시고 준비하시면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1년에 한 30명씩 정기적으로 배출한 지가 지금 4, 5년 정도 됐거든요. 앞으로 2, 3년 동안은 그 이상은 이 추세로 갈 거기 때문에 1년에 3번의 시험 중에서 한 번은 어렵게 나오지만 한 번은 기본서에서 70%, 60% 이상 나오는 회차가 있을 거고 나머지 한 번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기본서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1년에 3번 중에 한 번 정도는 기본서를 집중적으로 공략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회차의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번을 목표로 해서 타깃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많으셨고요. 지금 공부할 시간이 충분할 겁니다. 뭐 앞으로 이제 4개월 반 정도 있으면 다시 이제 시험 시즌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 두셔야지 내년 3번의 시험에 잘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잘 준비하셔서 요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면접 잘 보시고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좀 안 되신 분들은 전략을 잘 수립하셔서 다시 재정비하셔가지고 2022년도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